네, 서울시청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자, 김영우 이철희 전 의원 잠깐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저희가 또 한 번 방송을 했었고요. 이제 다시 합류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 그 사이에 이제 개표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당선자 윤곽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개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웃음부터 나오시는 의미는? 네. 제가 속했던 정당이 완패한 거라 네. 좀 착잡한 마음도 들고요. 저러지 않은 저 결과가 안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진작에 여러 시그널들이 왔을 때 네. 하인리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작은 조짐들부터 생겨나서 큰 참사가 생기듯이 민주당이나 여권에게 그런 신호들이 계속 갔는데 왜 그걸 네. 놓치고 이렇게 참패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나 또 기죽지 말라는 얘기도 해드리고 싶고. 가장 안타까운 그 조짐 중에서는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거는. 네. 저는 LH 사태가 났을 때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게 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생긴 비리가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해묵은 비리일 수 있는데 아마 국민들은 그 LH 사태를 이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잘 봤을 거예요. 정말 제대로 이 부패의 근원을 없애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지켜봤을 텐데 네. 생각보다 속도가 좀 느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책의 폭도 좀 좁았던 것 같고 어떤 경우는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도 있었고 예컨대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국회에서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이 이 국민들에게 사태의 발생보다는 사태를 처리하는 데서 더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네. 저는 그 것만 제대로 처리했다면 저는 약간의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결정적으로 민심을 확 돌아서게 했던 계기라고 봅니다. 자, 김영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 개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산에 이제 김영춘 후보가 민심의 파도 참 무섭다, 두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죠.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취임 5년 차 아닙니까? 국정 운영 5년 차예요. 근데 여태까지 여러 경제 지표도 그렇고 일자리 지표도 그렇고요. 이번에 또 이제 LH 부동산 투기 문제도 불거졌지만은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그 실패, 난맥상 이거에 대해서 방향 전환을 좀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과는 좀 무관한 네. 그런 문제 가지고 너무 추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집착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것도 어떤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이 아닌 굉장히 편법과 이제 불법. 그것 때문에 이제 조국 사태도 겪었고 윤석열 전 총장을 또 정치인으로 키워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사실 여당이 키운 거거든요. 무슨 야당에서 윤석열 전 총장보다 보고 정치하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그런 국정 운영 정책 이 방향을 좀 선회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선회는 하지 못하더라도 여태까지 해온 그거에 대해서 진솔한 좀 사죄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거보다는 좀 고집스럽게 네. 추구했다. 특히 이제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지도부는 또 사과를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선거 캠프 내에서는 또 야당 후보를 고발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부의 그 사죄가 진정성이 네. 전달이 되지 않은 거죠. 네.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보면은 강남 3구의 경우에 굉장히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이제 높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있는 것 같고, 또 금천구라든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새로 이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분들대로 굉장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네. 주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못 해온 거 하나하고 더더군다나 LH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이런 막판에 굉장히 큰 변수가 들이닥침으로 해가지고 네. 이런 그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여권 후보들이 고전을
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6.1% 득표율로 서울시장 당선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장에는 박형준 후보 63.1%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유력과 확실히 지금 뜨고 있는 상황. 지금 그 말씀 제가 하시면서 좀 이어가면요. 지금 부동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셨는데 저희가 그 서울 지역구별로 득표율을 좀 투표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준비되면 좀 띄워주세요. 지금 서울 투표율이 58.2%인데요.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초, 강남, 송파의 투표율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이 강남 3구의 어떤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 부동산과 연관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박성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네. 강남이 저렇게 투표율이 높은 거는 네. 일감으로 떠오르는 건 역시 부동산 문제. 거기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보유세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거기 재개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지역구별로의 어떤 투표율 또 이제 뭐 득표율 따져보면 어떻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 좀 나왔던 예상됐던 결과입니까? 뭐 지역별로 여론조사에서 세부적인 지역별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네. 이렇게 개별 구별로 저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었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들을 보면 보수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가 이제 복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투표 의사도 굉장히 이제 강한 양상이 이제 드러났었고요. 사실은 그런 양상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선거 결과는 이제 여당이 크게 앞섰지만 전국 득표를 이제 합해 보면 49대 41. 그러니까 의석은 180석을 여당이 가져갔지만 투표율에서는 지지율의 총합에서는 사실은 9%밖에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제 세대별 투표율을 보면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에서는 거의 80%가 넘는 이제 투표 결집이 이루어졌었고 여당 지지세가 강한 20대에서 40대에서는 지난 2017년도 대선에 비해서 이제 투표율이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탈 현상이 그때부터 좀 조짐이 있었던 거고. 네. 근데 요번에는 투표 결집도 뿐만이 아니라 지지에서의 이탈까지 좀 나타난 게 좀 네. 저런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자, 지금 또 잠깐요.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지금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 당선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